제가 식물을 집안에서 키우다 화분을 하나를 보내서 식물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원인을 몰랐는데요. 식물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축 늘어지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봐도 뭐 이렇게 해피트리를 키웠는데 제가 17년을 키웠거든요. 하나를 키우려고 그러고 작년에 재작년에 사가지고 1년 8개월 키우고, 근데 얼마 전에 이게를 또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원인은 몰랐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나온 대로 물 주라 그러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름 같은 때는 참 이렇게 좀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 식물이 죽는 1위 원인이 과습이랍니다. 물을 많이 줘가지고 흙에 이제 수분이 젖어 있을 때 이게 거기서 이렇게 세균이 자란대. 세균이 자라가지고 얘를 무르게 하는. 세균 자라면 우리도 상처 나면 무르거나 곰팡이 여기 뭐 그렇죠. 거기가 싹 식물이 분해가 되잖아요. 식물이 아니라 음식물 분해가 돼 이렇게 썩고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여름 같은 때 특히 그런데 여름에 잘 죽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름에는 세균이 발생해서 이게 나무에도 뿌리에서 세균이 약간 무르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제 튼튼하지 못하게 되거나 산소를 잘 흡입을 못하게 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유튜브도 찾아보고서 보니까 가습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가습이면 얘를 흙을 갖다 다 꺼내. 이만한 화분인데요. 화분에 이게 화분은 일반하고요. 여기 나무는 좀 더 크죠. 1.5cm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흙을 다 꺼내가지고 흙을 꺼내서 여기 흙을 털어냈어요. 흙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세균이 증가했을 거니까 뿌리를 털어내고 드라이기로 얘가 식물이 이렇게 익잖아요. 그러지 않을 정도 드라이기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만. 또 심하면 얘가 익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최대로 키워놓아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해서 세균제 살균법으로 했는데 안 되면 또 추가로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흙을 갖다 이렇게 살균을 했어요. 살균해서 넣어놨거든요. 이번에 채로 하나 산 거가 또 과습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참 이렇게 키우기 힘든 게 식물인 것 같아요. 식물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 노하우를 좀 전수받아갖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이 제일 키우기 힘든 게 과습으로 대부분 죽는다. 이게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될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일단 물을 한번 주고 이렇게 위에다 이끼 같은 거 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끼 같은 거 덮으면 증발을 안 해서 과습으로 인해서 이게 뿌리가 썩는 현상이 그래서 일반 이끼 덮어서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끼를 걷어냈거든요. 그때 밑에 흙이 좀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다 이렇게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하고 말려놨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어놨거든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해서 흙을 드라이기 같은 풍으로 이렇게 열풍으로 가열하면 흙이 날려서 먼지가 가득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흙을 볶아준다는 거죠. 뜨거운 열로 흙을 볶아서 살균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용량의 흙을 갖다가 살균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흙 살균기, 세균에 감염됐을 때 흙을 살균하는 살균기만 그렇죠. 조금만 퍼다가 이렇게 넣으면 살균돼서 곧바로 이렇게 딱 널려놓고 다시 깔면 되니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살균기, 공기를 뜨거운 열풍을 가해서 통과시켜서 뜨거운 열풍 지역을 통과하거나 뜨거운 가열 지역, 금속을 가열했든지 가열 지역을 통과해서 충분한 열 속에서 공기가 살균되는 공기 살균기 만드셔도 제 기술. 드라이기처럼 살균한다는 거죠. 공기도 여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씨앗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곰팡이 막 피잖아요. 세균도 좀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화장실에 보면 손 이렇게 말리는 거를 50도, 60도, 70도, 80도, 100도 이렇게 좀 50도 이상 바이러스가 소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온도를 맞춰가지고 손을 이렇게 살균하는 이런 살균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뉴스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인데요.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원, 노동, 경찰, 대한민국 정부라 해가지고 20몇 개 국가기관이 광고를 내시고 9월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 YTN에도 제 기술이 가득하고 플라스틱 창문을 유리창에 덧대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고 비상벨 시스템도 있겠더니 서울시에서 하시고 플라스틱 창문을 보석성 털리는 걸 보고 그럼 플라스틱 창문 덧대자 유리창은 다 깨지니까 플라스틱 창을 덧대서 방법을 할 수 있다. 약간 그래서 플라스틱이 바깥에서 안쪽엔 유리창들, 플라스틱 바깥에 안에는 투명 매트, 플라스틱 바깥에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투명 매트가 들어가는 방법은 유리창에도 가능한데요. 유리창 투명 매트, 유리창 투명 매트, 투명 유리창 투명 필름, 유리창 투명 필름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약간 방안을 한다는 거죠. 외부의 온도를 차단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단열재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또는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라든지 저기 그 창호 있잖아요. 아파트 창호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일반 그 방문 또는 현관문 같은데 그 금속으로 된 문에다가도 단열재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샤시 아파트 이렇게 우리 집도 우리 건물에도 이렇게 샤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에 빗물이 침투해 그래서 딱 약간 고정식으로 해서 빗물이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빗물을 밑으로 흐르게 하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샤시 쪽으로 공사하다 보면 빗물이 안쪽으로 떨어지는데요. 세로 공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처마식으로 이렇게 쭉 얇게 놔줘도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어쨌든 살균기를 만들게 제가 할게 화장실에 그 살균기 그다음에 드라이기식으로 건조 열풍이 나와서 살균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병원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집안의 바닥을 사선으로 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S9, SF9인가 홈쇼핑에서 뭐 스팀으로 살균했다가 그다음에 건조 열풍 60도 온도시로 건조한데 아니 바이러스가 50도부터 살균을 산멸하기 시작하는데 온도만 낮춰갖고 그것이 건조 열풍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열풍으로 살균한다 이게 기술에 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홈쇼핑에서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기술만 얘기하면 홈쇼핑에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제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팀으로 살균한 거 있는데 건조 열풍으로 살균하는 건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뭐 드라이기로 뭐 신발 살균도 하고 그다음에 병 살균도 하고 다 살균해요. 옷 같은 거 팬티도 다 살균하고 피부 살균도 흔들흔들 피부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병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뭐 젖병 살균기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식품 건조기도 열풍 방식으로 해서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내보내고 열풍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습기를 날려보내면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돼. 그런 식품 건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열풍을 반복적으로 쐬서 습기를 빨리 증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컵이나 그릇을 씻으면 거기다 열풍 건조로 해서 열풍을 불어서 살균하는 이런 것을 그릇 살균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빨래 건조대도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열풍 방식으로 빨래를 건조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그런 빨래 건조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LG 스타일러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G 스타일러는 스팀 방식이에요.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빼는 그것도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으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원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의 주적재성 형성을 발표합니다. 과산화수하고 베이킹소다는 약간 프로테이즈를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딱 제서하는 게 아니라서 물을 타서 이렇게 희석해서 포장용 화장품에다가 써서 세균이 증가하지 않게 하는 기술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피부병 완선을 드라이기로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 것도 가열해서 말린 다음에 이걸 하루에 10번 해가지고 놨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피부병에도 좋고 충치균 같은 것도 이빨이 꿀럭꿀럭 이거거든요. 여기다 담아가지고 꿀럭꿀럭 하면 어제도 되게 좀 이빨이 좀 아파서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네. 충치균 같은 것도 각종 세균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동물 피부병에도 적용하거나 식품 토양에도 모종 뿌리기 전에 토양을 이렇게 단테 뿌려서 이거를 살균한 다음에 물 희석하셔도 돼요. 살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빗물이라든지 물로 세척을 해서 그 다음에 모종을 심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고, 즉 식물이 있는 쪽, 잎이 있는 쪽에 쭉 뿌렸더니 소금기가 있잖아요. 락스가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라 상품 값어치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끓여도 식물은 안 죽더라고요. 안 죽지는 않더라고요. 토양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뭐 이렇게 화장품에 넣거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살균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살균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종이 박스에도 넣을 수 있고, 종이 박스나 비닐 같은데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쓸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곰팡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닿으면 살균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MDF 곤충용 이렇게 MDF 소재도 곰팡이 잘 쓰는데요. 곰팡이 살균제를 넣거나 곤충용 실리콘에다가도 곰팡이 살균제 넣어서 하거나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하거나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시면 훨씬 더 우수할 거다.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넣어서 골드 색깔 실리콘 만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요. 골드 메탈 색깔 아니면 그렇죠, 은빛 뭐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리콘이 현재보다 다양한 색깔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준용 실리콘 시장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티로폼을 여러 개 엎들어가서 아니면 비닐이나 단열재 넣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관 보온재를 이렇게 배관 보온재 안에 또는 바깥에 비닐을 좀 추가로 하셔서 보온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배관 보온재를 하시다 보면 이거 배관 보온 하잖아요. 끼우면 이거 뜯어야 돼요. 이상 있으면 칼로 찢게 되는데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똑딱이 방식으로 딱 하든가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하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지퍼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고장도 많이 나고 똑 쓸고,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배관 보온재를 열었다 닫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관 보온재 안에 비닐이나 뽁뽁이 기타 다른 것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 비닐이 제일 나아요. 저도 배관 보온재 그냥 다 껴버리고 그냥 비닐로 가만할 때는 아예 문제가 없더라고요. 얇은 비닐로. 그래서 배관 보온재용 비닐 뽁뽁이를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재와 단열벽재에 비닐을 사이사이 넣어주거나 약간 홈을 파가지고 열기를 반사복사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비행체나 이런 비행체의 금속, 양력이나 배금속, 부력을 일으킵니다.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소재에 상관없이 되는데요. 라텍스, 고무 제품, 물놀이용, 이런 물놀이용 매트의 모습이거나 부표의 모습이나 에드블론의 모습이거나 이렇게 해서 양력과 부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야외용 발포 매트의 모습이거나 침대, 그다음에 자동차 의자, 쇼케 이렇게 던 자동차 의자나 오토바이 안장의 모습이거나
자전거 안장, 그다음에 소파, 그다음에 컴퓨터용 의자의 모습이거나 이렇게 소파, 이건 침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쿠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라텍스, 고무 제품, 플라스틱, 금속 다 돼요. 그래서 헬멧, 오토바이 헬멧 같은 데나 군용 헬멧 이런 데도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소재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 홈을 파서 쿠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방향을 틀리게 해서 소음 건축용 판넬이라든지 소음 방지용 건축용 판넬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을 넣거나 장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열기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열 벽지 같은 데도 그럴 수 있겠죠. 단열재나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보일러 물통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보일러 물통이나 물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액상이 지나가는 곳 이런 데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보온병이나 아이스박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일반 주방 그릇의 코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제기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홈을 파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열이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할 때 발전을 하실 때 이렇게 방선거 반사판에도 홈을 파주든지 이렇게 돋보기에 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돋보기 같은 종류의 빛이나 열을 증폭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도 가능하고요. 현미경이나 카메라 렌즈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 여기다 오목한 홈을 파준다든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여기다가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빛이 들어오는 그런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그래서 여기다 현미경이나 이렇게 카메라의 모든 렌즈 여기다가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거나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광을 증폭하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다. 레이저 광을 증폭할 때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레이저광 이렇게 증폭이 있어서 이게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오목골처럼 너무 볼록한 고를 얘기도 하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삼성과 연결된 거 아니죠. 그래서 볼록한 제가 이렇게 렌즈를 여러 개 집중을 해갖고 이게 되는 그 기술을 YTN에서 또 하시더라고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시던데 제가 얘기했었죠.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여기다 모아준다. 군사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을 태우는 무기로 들어가는 오목 렌즈를 동원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을 증폭하여서 여기다 빛을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카이스트는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죠.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 해가지고 광고가 아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국가기관에 20몇 대 광고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혹시라도 개입이 안 됐겠죠. 저는 대입됐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국가 어떤 정보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이게 나오고 있고 제 페이스북에 그렇죠.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광고를 내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주한미 대사관과 오스라가 있나 모르겠네요. 개인의 페이스북에 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 기관들이 서울시라든지 광고를 내시는지 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네네. 만에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물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뻔히 만약에 전세계 제 페이스북 보세요. 전세계로부터 수백만 개의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에 몇천 개씩 들어왔는데요. 몇 년을 했는데 하루에 2,000개, 3,000개씩 들어오십시오. 자료가.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인가? 100일이면 20만 개, 30만 개예요. 30만 개라고 하면은 더 될지도 모르죠. 원래는 30만 개라고 하면은 1년이면 100이니까 300이니까 100만 개의 자료가 들어오거나 몇 년을 제가 했기 때문에 몇 백만 개의 자료가 들어. 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외국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페이스북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15,000명이지만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주한미 대사관도 계속 방문해오고 계시고 굳이 저한테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다른 페이스북엔 그런 걸 못 봤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YTN의 정보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상당히 좀 약간 상당한 의심을 좀 하고 있으나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네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 민영사를 갖고 전 세계 만약에 들었다면, 세계 가상적으로 전 세계 모든 많은 사람이 들었다면 그거를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한다는 게 황당하거나, 또는 만약에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물론 없겠습니다만, 자기 기술이라고 막 특허를 내라 그러면 이건 후한 모치를 넘어서서 이게 좀 황당한 정신세계를 황당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 누구라고 난 지칭은 안 했습니다. 네, 지칭하는데 전 세계에 그것을 자기한테 돈 내라고 강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러죠.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는 신규만을 인정합니다. 방송에서 들은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도 다 만들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네. 이런 것은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이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참 이게 좀 부담스럽네요. 네네. 하여튼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은 그래서 한양대에서도 하시던데, 저 홈을 파서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아니면 유리기판 플라스틱 홈을 파서 접착하면 되게 단가가 싸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강하게 부착하게 되는 플라스틱창문과 플라스틱창 유리창 이런 접합할 때나 고무판 접합, 또 플라스틱 접합, 또는 서로 이종 간의 소재를 접합을 시킬 때 천접합, 그래서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조합, 자동차 타이어나 타이밍 벨트 이런 산업용 벨트, 모든 타이어 접합, 고무 접합, 바다에 고무 보틀에 이런 접합 구조, 비닐 접합, 박스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물놀이용 매트 접합이라도 고주파 접합에다 들어가고요. 거기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홈을 쳐서 접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 안에 딱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반도체 웨이퍼 같은데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준다는 거. 저렴 구조와 더불어, 또는 반도체 기판이나 유리기판이나 유리기판이나 이런 플라스틱 기판에 또 고랑을 파서 거기다 전기선을 넣는, 통신선 넣는 기술을 또 쓸 수 있다고 저렴 구조를 갖춰준다는 거죠. 이거를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 삼성 같은데 한양대에서도 쓰시지 마시고, 카이스트 교수님도 이것을 쓰시지 마세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너무 무단으로 많이 나옵니다. JB에서 광고 내셨죠. 홈을 파서 접착하는 이 기술을 레이저광이다. 그러면 레이저 사이즈를 대중소 넣고 레이저광 사이즈의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조명 기술에서도 통하는데, 소켓이나 이런 전구 자체에 딱 하고, 전구 자체를 이렇게 약한 전기부터 큰 전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튼튼한 전기 고리선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형광등이나 일반 모든 조명 구조에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서 이렇게 빛을 밝기를 틀리게 하거나,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서 자동차의 연료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5개나 10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몇 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YTN의 어떤 파워뱅크 업체가 이 기술을 쓰시던데요. 쓰지 마세요. YTN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이게 전기가 있는 곳을 5개나 10개로 만들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빨라요. 원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형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 병렬사기라고 그랬죠. 자동차 수백 대가 지나가는데 좁은 골목길만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만들어 가지고 전기가 이걸 5개 연결해도 똑같은 전기가 흐른다는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고, 병렬사기라고 그랬죠. 어떤 약한 전기부터 강한 전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리선이 튼튼한 놈을, 굵은 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디 갔지? 유저인데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좀 얇다고 얇으면 전기 옆으로 흘러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거나 기존의 구리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여기 또 구리줄이라도 좀 쳐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압이 이제 형성돼서 거기서 최근에 5개가 했습니다.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제 기술입니다. 금속을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안 된다? 네, 축적된다. 그럼 그게 카패시터가 된다. 네, 카패시터가 된다 이론이에요. 금속 카패시터 이론인데요. 그래서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이거나 구리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또 물에다가 이런 금속판이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놔줘요. 전기선처럼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발열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요. 그럼 이게 얘기 안에 이거를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수소선수 조금 빼면 되죠. 납축전지나 다른 전지에서도 수소선수를 좀 빼버리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납축전지 같은 데도 뭐 충전,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충전율을 나타내 가지고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과충전되지 않게 스스로 전기를 차단시키는 기술, LG전자에서 박람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도 들었다면 되게 웃기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LG전자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거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납축전지가 됐다 자동차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이 안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 이게 전기 창고가 이게 5개, 10개인데 여기서 이 창고에서 5군데에서 갖다가 전기를 끌어다 썼는데 그게 더 약하다. 똑같은 전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골목길을 만드는 좋은 골목. 구리선을 얇은 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가 통과할 수 없는 거죠. 모터에 다른 데와 차별해서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거나 다른 데 똑같은 굵기도 1개 들어갔고 8차선으로만 8개 들어가거나 더 많은 차별화해서 해서 전기를 강하게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두터운 그 구리선에 전기가 축적되어서 모터가 파워 있게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굵게 만들어주죠. 일부러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굵게 만들어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두텁게 만들어요. 우리 추가해서 어떤 금속 추가 행위도 제 기술이 된다. 현재 이렇게 구겨까지 옆으로 꽂을 수 있는 건센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뭐 이게 누전차 단계를 달지 않을 때 여기다 달아놓으셔. 여기 불날 뻔했잖아요. 여기 타는 냄새 깨봤더니 이게 땄더니 이걸 좀 굵은 놈으로 넣어주던가.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기술도 모르고 만드니까 이거 불나요. 이거 빼버리셔야 돼요. 이거 제가 특히 배전기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 놓으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 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 놓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여기다 다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을 아이디어를 갖다가 무조건 만드니까 그런 현상이.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지. 한쪽에는 전기선이 얇고 이게 두텁고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삼성전자에서 이걸 쓰시는데 존스홉킨스 연구에서 펠티어 소자로 하지 마세요. 네. 제발 좀 여기서 이렇게 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금속을 기존의 펠티어 소자 한쪽에 원하는 쪽에 금속을 많이 넣어주면 그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확 흐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 이 기술을 존스홉킨스 연구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금속이 얇고 이게 두텁고 원래 이게 그렇죠 화목난로나 이렇게 히터기 같은데 냉장고 에어컨 그럼 열이나 냉기를 축적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원래 오목한 홈을 파져서 증폭하는 거 냉기 연결을 증폭해. 그래서 원래 저기 건축용 판넬에도 쓸 수 있고 화목난로에도 금속 구조에도 열이나 냉기가 지나가는 액상이 지나가는 그래서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는 오목연주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태양열 태양광 발전할 때도 목건 업무를 봐서 빛을 집중시킨다 그랬죠. 수십 장 수백 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볼록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뭐 태양열 조리기에도 쓸 수 있다.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이렇게 전기가 이게 이제 카페시다가 되는 게 일종의 동글동글 두텁게 이렇게 자갈구조 카페시다가 돼서 전기열 냉기를 주게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노린 것은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서 이 부분을 반도체 회로에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카페시다가 되고 언오프 것처럼 트랜지스타가 되고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를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시저 방식으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이렇게 진법세 무엇이고 숫자 방식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노리신 것 같은데요. 예,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디램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건 태양전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쓰시지 마십시오. 제 기술을 그대로 복사하셨는데 대기업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만 이거 다 봤다 그러면 제 페이스북에 좀 보십시오. 이거 다 자료 올려놨는데 수백만 개의 자료가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웃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를 자기네들 개발했다고 특허를 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금속을 원래 알갱이를 대중소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데요. 일단 알갱이를 여기서 금속을 덮어가지고 구리판이나 여기서 알루미늄 판도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회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카펜시터로 만들고 트랜지스터 만들 수 있는데 태양전지로도 만들 수 있는데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걸어 피복 없이 해주고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발산되지 않아요. KIER에서 이거를 YTN에 쓰시는데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전리층 여기 별에만 가득하냐.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전리층이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주파수를 잡을 때도 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유사한 주파수를 걸어주면 또 송수신, 무선 송수신 구조가 길어지거나 뚜렷하게 잡힙니다. 또 뭐 잠수함 소나 기술에도 음을 잡기 위해 탁탁 걸어주면 유인함 이쪽으로 보청기 기술이나 도청기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음을 탁탁 사람 음이다. 걸어주면 이쪽으로 오거나 특정 사람의 주파수를 탁탁 걸어주면 그 사람 음을 집으면 나머지는 소거하거나 할 수 있어요. 한 군데로 음을 집음하고 나머지는 소거하는 기술, 음소거 기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것을 탁탁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이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쓰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얇은 놈,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거나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기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카페시터, 언오프 구조라면 트랜지스터. 그래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하면 큰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금속 다이오드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압력밥솥 같은데도 얇은 놈, 중간 놈, 아주 두툼 안쪽으로 이렇게 3중 바닥에 5중 바닥 만드시면 저기 있습니다. 보일러 물통 같은데도 되고 이것은 뭐 그 금속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스박스 같은데도 되고 종이박스도 되고 이렇게 소재에서 플라스틱도 되고 소재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디램 같은데 있던 약간 이렇게 금속 회로에 두텁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4조각으로도 8조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전기 있느냐 없느냐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 늘려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우의 수가 진법수로 전체적인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그랬던 간에 상관없이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밥 먹었냐? 이따 우리 집 놀러 와라 2번, 3번 하면 야 내일 놀러 가자. 자기들만의 정의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나는 야 이따 다른 우리 이따 2시에 만나자 이런 소리 해주세요. 정하게 나를 그래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런 약속은. 그래서 이런 빛이 한 번 깜빡이고 두 번 깜빡, 발광도에도 일초에 수만 번 더 깜빡이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이 한 번 깜빡이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만들거나 숫자 방식의 전달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스표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 국제적인 약속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빛 한 번, 빛 두 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분석해서 그것을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미국에서도 어떤 대학에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현재 있는 진법수가 뭐가 됐든 그것을 서로 다른 약속으로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숫자 방식으로 바꾸거나 문자 방식으로 바꿔놓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의 몇 번째 이런 것도 가능하고 사진 파일의 몇 번째 또는 동영상 파일의 몇 번째 시간 이런 것을 그렇죠. 정보기간 이게 좀 비밀스럽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재 있는 진법서를 약속을 틀리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어떤 데서도 하셔서는 안 되겠다. 네이버도 그렇고 전 세계를 저장 구조를 가졌을 때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국가기관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그 똑같은 숫자로 다 다른 의미로 다른 약속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국제적인 표준으로 약속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법수를 02를 78로 할 수 있거나 7로 할 수 있겠죠. 요거로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001을 이렇게 24로 정해놓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있는 진법수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숫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언어가 숫자로서 공통적인 약속을 의미에 해당되는 것을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번역이 되게 정확해진다는 거죠. 이걸 유무선 통신에 사용하거나 컴퓨터 통신에 사용할 수, 전부 다 저장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로 이게 스마트폰 전화를 보면 프랑스 모드를 누르면 그쪽 언어로 번역이 되고요. 또 독일어 하면 독일어로 번역이 돼요. 심지어는 내 목소리를 주파수 분석해 내 목소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현재 이렇게 유선이나 무선은 전부 다 진법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잠수함 음향 통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몇 번째고 그림 파일의 몇 번째다 이렇게 영상 방식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저기 영상 방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깜빡이는데 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책 있잖아 두 번째 그림이야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책의 다섯 번째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야 열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통신에서도 얘기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저장 구조에 있어서 HD다, SSD다 그러면 저는 1셀과 1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진법수의 무엇이고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정확히 나름의 약속을 이렇게 해서 모드를 틀리게 정확하게 해서 그거 저장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지 마세요. 삼성도 네이버에서도 구글, 유튜브 다음 어떤 데서도 이걸 쓰셔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죠. 숫자 방식 언어로. 그렇죠. 이미 숫자는 전 세계에 쓰고 있으니까 따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고 숫자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시라. 모터 발전기 기술에서 그래서 영국 그 정류자가 70m 거리를 가면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과열이 되거나 쇼트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리바이터 구리콘을 감고 대신 그러면 정해진 목회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리 연구자석이 있어요. 연구자석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한쪽은 두텁게 한쪽은 얇게 해서 원하는 방위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자석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연구자석이 두 개 있잖아요. 보통 모터 발전기 이런 데도 있는데 위에 딱 하나 더 넣어준다. 그러면 한쪽에 좀 더 강한 힘이 발생을 하면서 돌아줘 이렇게 그쪽으로 회전하는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금속 하나는 금속을 금속 덩어리 있다. 이게 카펫에다가 내죠. 여기다가 모터 같은데 발전기 또는 스피커나 전자석에 이렇게 카펫에다가 있는 것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전기선, 통신선, 광선매선으로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광이 증폭돼서 간다는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나 구리선을 감아 좀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일단 원하는 쪽에 좀 더 금속 조각을 추가로 이쪽 방향 배치하면 그쪽으로 방향이 회전해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쓰시면 이게 카패시터가 되니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또는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이런 건전지나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모든 배터리에 있어서 양극 원극에서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꼭지가 여기도 하나 있으면 이게 카패시터가 되어서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여기다가 더 큰 놈은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2개 설치했다 합시다. 그래서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의 음극양극. 그 안에 배터리가 다 달려 있어서 여기에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에 이제 모듈이 이렇게 다 달려 있다는 거죠.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이걸 결정은 여기 2개씩 2개씩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5개도 있을 수 있어요. 전기선을 연결해서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한쪽은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해 이쪽은 2선을 연결합시다. 굵기는 똑같아요. 그럼 이것을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반대로 이건 2선 연결하고 한 선 연결해 이쪽으로 연결하고 한 선 한 선이다. 그럼 이쪽은 전기를 업시키고 이쪽 언시키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은 언시키고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런 정회전 역회전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풍기를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거나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들어 환풍기를 만드시거나 부지포라든지 이런 필터망을 둬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환풍기. 겨울에 이렇게 여다제를 만들어서 한열 선풍기도 하지 마세요. 한열 이런 데도 신일도 하지 마시고 여다제만 추위를 막는 이런 기술 구조도 쓸 수 있어요. 2개 세트를 만들어 안에 공기를 바깥에 공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회전 역회전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다. 일단 모터나 발전기 또는 또 어떤 전자석 또는 스피커 같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으면 파워가 틀리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보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전기를 앞뒤로 교류, 그다음에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둘끼를 틀리게 대중소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한 거죠. 그래서 A사라에다만 쓸 것 같은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 같은 데서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으로 쓰거나 통신선 또는 광섬유선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피복 없이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이것을 모터에 감고 발전기, 스피커에도 감아놔도 되고 전자석에도 감아놔도 돼요. 그래서 전자석에도 이런 두툼한 부분을 넣어줘갖고 카패시터가 되어서 전류염을 강하게 해서 파워 있는 전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석에다가 철심에다가 약간 불순물, 전기 전도도가 틀린 불순물을 좀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석에다가 이렇게 열에 좀 문제가 없다면 영구자석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전기도도 틀린 불순물, 다른 금속물을 넣어서 좀 더 전자석의 힘을 강하게 하시다. 발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또는 이런 금속 조각을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추가를 넣어줘가지고 전자석의 힘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제가 이것을 보시면 이게 안에 지금 연구자석이 있는데요. 연구자석을 여기다가만 붙이면 이게 다른 데는 그렇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거리가 떨어지면 힘이 미치지 못해. 붙여놔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되게 약하죠. 잘 떼어주고. 그런데 이 양쪽 면, 표면적을 넓게 한다고 그러죠. 보통 양쪽 면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이게 강해가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양쪽 면으로 해서 표면적을 넓혀서. 그래서 연구자석 이론인데 연구자석을 모터나 발전기, 전자석에 어디서 들어가든지 스피커에 들어가든지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표면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로 수많은 연구자석 결합을 만드는 연구자석 힘이 세진다는 이론을 쓰시면 되겠어요. 연구자석에 모터나 발전기에 들어가는데 크게 한 덩어리 들어가요. 그걸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 감안하면 더 세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연구자석 이론, 모터 발전기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연구자석을 삼성 스킬 쓰지 말라고 여기 동영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 기술에 어차피 얘기하니까 앞뒤로 전구자석의 앞뒤로 이렇게 해서 금속을 배치해 두면 이게 새로운 형태의 연구자석이 된다. 값싼. 그래서 이게 파워가 센 연구자석의 힘이 극대화되는데요. 보면 이 사이로 이렇게 연구자석 들어 여기는 금속이죠. 이거를 몇 개 층으로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그럼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연구자석이 된다. 이런 연구자석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자석 힘이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에다가 전기 발전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연구자석을 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주고 전기를 흘려보자면 전기가 업돼서 나와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모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지 않아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다 모듈로 넣어가지고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삼성에서도 어떻게 쓰지 마세요. 네네. 삼성도 이게 자기 기술이 아닌 거 가지고 좀 하지만 좀 기술 연구소에 요즘 연구소에도 연구원들이 많은데 자신이 좀 개발해 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좀 개발해 쓰세요. 네, 왜 남의 기술을 거기다 자꾸 제 기술을 만약에 노조 차원이라든지 거기서 나중에 제가 외국에 기술 팔았을 때 거기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면 우리 이거 쓰고 있다 그러면 삼성 그 벌금 무느라고 정신없고 회사 파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술이 50개도 넘게 들어갔을 것 같지도 한데 이건 예상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한두 가지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정말 좀 그러네요. 네. 자신이 만든 기술로 제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제 기술 쓰지 말라는데 요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쓰지 마십시오. 무단으로. 이런 금속 카펫이다 이론에서 구리바에다 구리코를 감안한다. 금속 카펫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슈퍼 카펫이다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금속에다 전기 축적해서 아니면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알루미늄도 돼요. 넣어 가지고 또 배터리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여기다가 물 채워넣기만 합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구리판을 넣고 구리 절연 구리로 수십 장, 수백 장 하면 이것도 배터리가 돼요. 크기는 마음대로 하죠. 뭐 이만한 크기의 배터리, 이런 길쭉한 배터리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하시면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금속 배터리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쓰지 마십시오. 이런 바닷물에다가도 이런 데를 넣어가지고 이런 금속판 구리알갱이 대중소대에서 판으로 만들고 여기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에 전기를 걸어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닷물이나 소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산소 생산이 되는데요. 전기분해법이나 열분해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전기를 좀 더 많이 걸어주면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금속판을 서로 전기 전도가 틀린 것을 금속판을 배치하려면 강한 발열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가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전기가 좀 수소산소보다 많이 추출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동차 2차 전지에 서로 전기 전도가 틀려서 양극재, 금속이 틀린 놈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가 들어가 박격식 발열과 스파크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극재, 연극재 겉으로는 하나지만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 연구자석처럼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 반도체에서도 서로 금속의 굵기가 틀리니까 금속이 틀린 게 들어가잖아요. 같은 금속으로 대자료, 중자료,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펠티어 소자에서는 발열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한쪽으로 전기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거나 좀 사이즈를 키워도 됩니다. 그 금속을 추가로 배치해서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를 그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 PM 반도체나 그 다음에 방막 트랜지스터 만들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 액정에 들어가시죠. 방막 트랜지스터 굉장히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할 때 거기를 살짝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전자 이동이 쉽게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을 약간 추가로 두터운 지역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또는 그것을 표면적을 넓힌다라는 PM 반도체 형태나 방막 스레드 형태는 그동안 다 있는데요. 마찰 전기를 할 때 이렇게만 문제러지면 전자이동이 그 밖에 통로가 그런 10%밖에 세게 이렇게 표면적 넓게 문제지면 전자이동이 그래서 건너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표면적을 넓혀서. 그래서 이게 PM 반도체나 이게 방막 트랜지스터의 형태를 이렇게 전자이동이 쉽도록 좀 넓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다. 또 전기의 방막 트랜지스터도 PM 반도체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혈당 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 용접기에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조명에도 가능하고 모든 형태의 조명에도 가능합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레이더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고 팀별로 묶어서 쏩니다. 전기량을 혈당계로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다양한 형태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같은 데서도 쓰시지 마세요.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요.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데 모든 화소수를 카메라 같은 데도 대중소로 들어가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더라고 어디서 쓰시지 마세요. YTN의 제 기술에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YTN 소개한 그런 업체들의 정보 출연용 기관도 없고 하시지 마십시오. 네, 부끄러운 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남의 기술을 제 기술이 50가지도 넘게 들어가겠어요. 자칫하다가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는 굉장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라 해서 버젓이 광고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 20몇 개 광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이런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지 마십시오.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쓰지 말라는 거죠. 제 기술을 아무 말도 못합니까? 네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 기술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쓰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민형사를 갖고 있다. 외국에 팔았을 때 많은 손해배상을 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저는 하지 않아요. 절대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이렇게 딱 적실해 놓고 나중에 그쪽에서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흑연 배터리를 흑연 배터리 흑연 하나로만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꽃고수 구조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흑연 배터리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 이것도 이제 탄소봉에 들어간데 흑연이죠. 이것도 여러 겹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건전지로 만드시는데요. 전기 전도처럼만 쓰지 않고 이런 금속 카페시다 이런 개념적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 이것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흑연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 이것도 연고 자석을 조금 넣어줄 수도 있어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고 자석 코일 구리 코일 감아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런 금속 배터리 이론, 금속 콘덴서를 지금 전해질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터지죠. 제일 고장이 많은데 그걸 금속 콘덴서로 바꾸면 고장이 없어요. 발열에 강하다는 거죠. 고장도 안 나고. 뭐 디스플레이도 쓰고 다른 데 많이 쓰죠. 기판에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 금속 이제 그게 이제 카페시터 배터리니까요.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2차 전지 연결해 갖고 슈퍼카페시터를 연결하는데 이 금속 콘덴서의 개념,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 금속 물 배터리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 하셔도 되고 구리바에다가 구리코를 감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로 슈퍼카페시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슈퍼카페시터를 만들어서 자동차 2차 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또는 구리판에다가 절연 고정을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은 이 판을 쓸 수 있습니다. 구리든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카페시터로 만들 수도 있다. 금속 카페시터, 금속 콘덴서,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쓰시면 그 아이디어 자체 어떤 금속을 썼든지 금속을 뭐 다른 것 합금을 쓰든지
금속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네 기술 아니다. 이러면 안 되신다 이 말이에요.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 금속을 여러 가지 섞어놨으니까 내 기술 아니다. 그러면 얍삽. 네, 쓰시면 안 됩니다. 물에다가 금속을 알갱이를 넣어줬는데 이렇게 다른 용액을 좀 넣어줬다. 금속 알갱이는 다른 거를 좀 섞어줬다. 금속이 틀린 거. 네 기술이 아니다. 이러시면 곤란해. 얍삽.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에다가 금속을 결합해서 배터리 만든다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산소가 좀 빼면 돼요. 납축전자나 다른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네, 부탁 좀 합시다.